힘든 걸까, 얘들아? 왜 이렇게 인생은 힘든 걸까? 나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태어나는 건데 말이지. 맞지? 하지만 열심히 해야죠. 개 열심히 할 거야, 오늘 수업. 아무도 나 말릴 수 없어. 알겠어? 난 폭주할 거야. 자, 오늘 분필통도 잃어버려가지고 이 간만에 문교 탄산 분필로 자, 소울을 불태우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높임법부터 했어요. 맞죠? 자, 높임법부터 했고, 높임법까지 했고, 자, 오늘은 시간 표현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표현. 자, 시간 표현 한번 봅시다. 자, 시간 표현 보고, 오늘 얼추 한 30분 정도 하면 현대문법 끝날 거거든, 얘들아. 중세문법 오늘 인트로 들어가자. 자, 몇 페이지니? 규리야, 그 민서야. 민서 39. 자, 39페이지 보겠습니다. 39 시간 표현. 자, 39페이지. 자, 시간 표현. 자, 시간 표현을 볼게요. 자, 시간 표현을 우리가 시간이라는 말을 들으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 표현과 혼동할 수가 있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라는 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인데 시간 표현 안에는 자, 시제와 시제 표현뿐만 아니라 무슨 표현도 들어가 있다? 그렇지. 동작 표현도 들어가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흔히들 과거, 현재, 미래라고 부르는 것들은 시제에 관련된 정보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제의 의미만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작, 진행과 완료라는 동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천천히 그러면 시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동작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제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시제. 잠깐 영상 확인 잠깐 체크하고 잘 나오고 있나? 좋아. 깔끔해. 자, 시제라는 것은 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이 시간, 시제에 관련된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암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암기해야 할 필요는 없고 구분만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선어말 어미하고 관형사용 어미, 시간부사. 자, 선어말 어미, 관형사용 어미, 그 다음에 시간부사. 자, 이 세 가지의 문법 형태소로 시제는 구분이 된다.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겠지. 자, 일단 과거, 현재, 미래 세 개의 시제를 보자. 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at과 엇, 일반적이죠. 자, at과 엇은 어떠한 형태소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니? at과 엇. 기능이 같아 달라. at과 엇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at과 엇은 기능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기능이 같죠. 기능이 같은데 표기 형태만 다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지, 얘들아? 뭐라고 한다고 했지? 이런 것들을. 그렇지.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한다고 했어. 이 형태. 자, 의문론적 이 형태라는 것이 무엇이었지? 의문론적 이 형태라는 것은 문법상 기능은 같지만 문법상 기능은 동일하지만 어때? 형태. 즉 표기가 다른 형태소 쌍을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기능은 동일해야 돼. at과 ot은 두 개 다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어때? 표기 형태가 다르잖아. 맞지? 이 표기 형태가 다른 이유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언제 at이 오고 언제 ot이 오죠? 언제 at이 오고 언제 ot이 와? 과묵한 친구들이네. 이 녀석들 아주 과묵해. 자, 의문론적 이 형태는
자음과 자, 모음에 따른 이 형태. 그러니까 선행하는 체언이 자, 선행 성분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자, 모음 조화에 따라서 자, 이 형태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음과 모음에 따른 이 형태는 뭐냐면 자, 이 해당 형태소 앞에 오는 자, 문법 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나냐 모음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형태 쌍을 말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자음 모음에 따른 이 형태는 주격조사 이하고 가가 있겠지. 맞니? 이하고 가가 결정되는 자, 기준은 선행 체언 명사가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자, 모음 조화에 따른 이 형태는 바로 뭐야? 자, 오늘 배우겠지만 선행 체언이 양성 모음이면은 자, 양성 모음대로 선행하는 어간이 그 어간이 음성 모음이면은 후행하는 어미도 음성 모음이 결정이 된다는 게 모음 조화에 따른 이 형태야. 그랬을 때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은 뭔데? 양성 모음은 오하고 아 계열 모음이 양성 모음이고, 음성 모음은 뭐야? 우하고 어 계열 모음이 음성 모음이야. 맞지? 자, 그럼 최종적으로 at과 ot이라는 자, 시제 형태소는 at과 ot이라는 시제 형태소는 자, 의문론적 이 형태인데 자, 자음 모음에 따른 이 형태일까요? 모음 조화에 따른 이 형태일까요? 자, 선행하는 어간이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at과 ot이 선택되는 건 아닌 것 같죠? 뭐인 것 같아요? 밥을 먹었다, 꼴을 막았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at과 ot은 모음 조화에 따른 이 형태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쉬워. easy. 애들이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밀릴 거야. easy. 자, 됐죠? 자, 그 밑에 뭐도 있어? at, ot 하고 ot 또 있죠. ot. at, ot도 있고 ot도 있어, 얘들아. 자, 이거는 뭘 보면 되냐면 자, 41페이지 잠깐 볼까? 41페이지. 자, 요거는 41페이지로 가면 돼. 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ot에 대한 정보가 있죠.ot. 찾았어요? 41페이지. 자, 41페이지 가면 ot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자, 어미로서 끄듬절의 모음이 아, 오가 아닌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다른 어미함이 붙어 자,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를 ot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밑줄 쳐야 되는 정보가 현재와 비교해서 다르거나 밑줄 쳐주시고, 현재와 비교해서 다르거나 밑줄 쳐주시고, 자, 단절까지 밑줄 쳐주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현재 단절이야. 현재 단절. 그러니까 현재 단절이 뭐냐면 이게 과거 사건이 자,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의 반대말이야, 얘야. 현재 완료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딱 영향을 미치는 것을 현재 완료라고 하지. 현재 완료의 반대말이야, 현재 단절은. 그러니까 과거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자, 비교해보기 두 개의 예문이 있어. 의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떠한 의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작년만 해도 이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적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현재에 대한 정보 있습니까? 이 문장에서 지금 이 작년만 해도 이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적었었다. ot이 쓰인 이 문장에서 의미는 현재에 관련한 정보가 주어지고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니에요. 현재에 대한 정보가 있어. 작년만 해도 이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적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많다라는 정보야. 그러니까 현재 단절은 과거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재와 반대되는 현재는 그것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작년만 해도 이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적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많네 라는 상황이야. 그 밑에 작년만 해도 이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적었다. 이 말은 뭐 어때? 현재에 대한 정보 있어 없어? 이건 현재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의미는 지금은 뭐야? 모른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똑같이 저수지를 보고 말을 하는 건데 똑같이 작년에 저수지를 가봤었어. 작년에 저수지에 물고기는 적었던 상황인데 위에 문장은 어때? 다시 그 저수지에 갔더니 물고기가 많은 상황이야. 그걸 보고 말하는 문장이고 밑에는 어때? 아직 그 저수지에 가지 않고 작년에 갔던 저수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자기야 그 저수지 있잖아. 그거 작년에 갔을 때 물고기가 적었었잖아. 근데 지금은 많더라 이런 거야. 뭐 하나 더 얘기를 해줄까? 동창회를 갔는데 막 그 특정 친구 A에 대해서 수경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수경이가 이제 내 동창이야. 자, 예시. 최수경이 아니라 김수경입니다. 김수경이랑 친구가 있어. 자, 수경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얘들아, 수경 있잖아. 수경이 되게 예뻤었잖아. 예뻤었잖아. 이렇게 하면 어때?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야, 예뻤었잖아. 근데 지금 걔 동창회 때 나왔는데, 걔 아니더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예뻤잖아. 그러니까 엄만 쓰잖아. 그러면 어때? 야, 수경이 그 예뻤잖아. 그래, 예뻤지. 지금은 어때? 지금 몰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정보가 있냐 없냐 이 차이점이야. 됐어? 자, 넘어가 다시. 자, 그 다음에 더를 보자. 더는 뭐예요? 더는 회상이죠. 회상. 더는 회상인데 하단에 볼까요? 과거 회상이라 돼 있지. 과거 회상. 과거 회상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다가 자, 위로 이제 화살표를 당긴 다음에 얘들아 이 더의 용법에 제약이 있어. 제약이 뭐냐면 이 더는 1인칭 주어 사용은 제약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1인칭 주어 사용 제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1인칭인 나가 나오잖아. 그러면 회상의 선어 말음이 더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 자, 요게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 주어 사용 제약은 예외인데 이 예외 후 또 다른 예외야. 이 예외는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1인칭 주어라도 1인칭 주어를 객관화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사용할 수 있어. 자, 1인칭을 객관화 시킬 수 있다면 객관화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객관화 시킬 수 있는 1인칭의 표현이 뭐가 있을까? 객관화 시킬 수 있는 1인칭의 표현. 이런 것들이 있어. 사진 속의 내가 웃고 있더라. 자, 사진 속에 내가 웃고 있더라. 이건 어때? 여기서 더는 어때? 회상의 선어 말음이지. 주어는 뭐야? 내 가니까 1인칭이잖아. 근데 나는 그냥 1인칭이 아니라 어때? 사진 속에 나니까 나의 모습이 어때? 객관화된 사물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지. 이미지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더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주하나, 덥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이 녀석 말 안 하고 그래. 현대사회는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법이야. 알겠어? 다음부터는 더우면 말해. 알겠지? 자, 이해되시죠? 다시 이제 올라오신 다음에
표 위로 올라오시고. 자, 그 다음에 그 현재 시제의 선어 말함이 봅시다. 동사는 니은하고 는이 있죠. 니은하고 는. 자, 근데 이제 형용사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형용사는 없음. 자, 하단에 보시면 알겠지만 형용사는 기본형이 뭐다? 현재형이다. 오케이? 자, 중세국어랑 정반대야. 중세국어는 과거 시제의 기본형은 동사의 기본형은 과거 시제고, 맞지? 동사의 기본 시제는 이제 과거 시제인데, 현대 국어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의 현재 시제는 형용사의 기본형은 현재 시제다. 딱히 선어말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get과 의리가 있지. get과 의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보자. 자, 관형사형 어미에는 뭐 표시해 주냐면 얘들아, 동사에서 사용하는 관형사형 어미 의, 니은 있지. 형광펜 쳐줘. 의, 니은.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에서 현재 시제에 형용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인 의, 니은을 똑같이 형광펜 쳐줘.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은과 니은은 자, 동사의 경우에 과거 시제로 사용을 하고 형용사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로 본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소리치는 안 되지. 소리치는 먹은 밥 맞죠? 예쁜 꽃. 똑같이 은과 니은이 쓰였지만 자, 여기서 은은 동사 뒤에 붙은 은은 뭐야?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 행위의 완료가 나타났다는 거고 먹다의 행위가 완료된 것을 의미하고 똑같이 니은이 쓰였지만 형용사 뒤에 붙었기 때문에 얘는 어때?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미래. 오케이, 어렵지 않지? easy. 자, 미래 시제 보겠습니다. 미래 시제는 리을이 있죠. 먹을 밥, 만날 사람 이런 식으로. 자, 시간 부사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표에 관련된 내용 한 두어 번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그래프. 자, 시간의 그래프는 별표 3개 박아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시간이 이 그래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절대적인 방향값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가정을 해볼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랬을 때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축은 무슨 시로 고정이냐면 발화시로 고정이야. 자, 발화시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거든. 맞아? 문장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무조건 가운데로 고정값이야. 알겠어? 자, 문장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기준값으로 해가지고 자, 문장이 만들어지는 시간보다 사건이 먼저 발생되었을 때 맞죠? 사건이 먼저 발생됐을 수도 있고 사건이 문장을 말한 시점에 사건이 발생됐을 수도 있고 문장이 만들어지는 시점보다 뒤에 사건시가 만들어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건시는 총 3가지가 존재해. 자, 보자. 자, 요렇게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맞아?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과거라고 합니다. 과거. 됐어요? 자, 그리고 또 그 사건시하고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우리는 현재 시제라고 해요. 현재. present.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시보다 과거 시가 나중에 있는 시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미래 시제라고 해요. 미래. 어렵지 않지?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근데 포인트를 잡아볼게, 얘들아.
자, 여기서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해서 왼쪽에 있을수록 선행한다는 개념을 쓰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후행한다라는 개념을 써. 선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앞서 있다는 말을 의미해. 후행한다는 말은 뒤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됐어? 그럼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개의 내용들이 있거든. 잘 봐봐. 자,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선행하는 시제가 있을 수가 있고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후행하는 시제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행과 후행의 개념은 우리가 먼 옛날 옛적 맞지? 우리가 동화현상 공부할 때 뭐 선행동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선행한다, 뭐 피동화음이 동화음에 후행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공부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개념이야. 맞지? 그때도 살짝 복잡했을 거야. 이것도 살짝 복잡한데 한번 보자. 자,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해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선행한다는 것은 앞서 있다는 거지. 맞아?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선행한다는 시제는 앞서 있다는 시제야. 즉 이 문장의 시제는 뭐를 의미해? 과거를 의미하지. 과거. 이걸 이해 못한다고?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한다는 것은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서 있다. 선행한다. 이걸 이해 못해?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구만. 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후행한다는 것은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후행한다는 것은 뒤에 있는 시제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는 뭐야? 미래 시제를 말하는 거지. 됐어? 그렇다면 이 앞뒤 관계가 바뀌게 된다면 자, 무엇도 바뀌게 돼? 이것도 바뀌게 되는 거지. 당연한 거겠지. 굳이 그런 것들을 적어가면 지면 낭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우리가 이 시간의 그래프는 생각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건의 시제를 파악을 할 때 실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의 그래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가령 우리가 위에서 그 각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관형사형어미, 시간부사 이런 식의 표현을 배우긴 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야. 왜냐면 밑에서 배우겠지만 밑에 있는 예시들 중에서 자 봐봐 얘들아. 자, 그녀는 곧 그 밑에 킬링 포인트 맨 마지막 표를 보면은 표면과 다른 시제의 의미 뭘까? 표면과 다른 시제의 의미. 거기에서 이 세 번째 문장부터 보자. 그녀는 곧 제주도로 떠난다 라는 문장을 보면은 여기서 표면상의 시제를 한번 먼저 찾아보자. 표면상의 시제라는 것은 문법 형태수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제를 말해.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문법 형태수상의 시제는 뭐가 있어? 시간부사랑 현재 시제, 선언발음 및 니은을 찾을 수 있어. 그럼 표면상의 시제는 뭐야? 현재지, 현재. 맞나요? 맞아요? 근데 실제 시제는 어떻게 파악할까? 실제 시제는 어떻게 파악하냐면 이 문장이 만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서술의 행위가 맞지? 서술의 행위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발생했느냐, 발생 중이냐, 발생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거야.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면 뭐야? 미래 시제인 거야. 즉 떠나는 행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실제 시제는 뭐가 되는 거야? 미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지. 알겠어? 우리가 문법상의 시제는 위에 있는 표의 시제를 통해서 파악을 하지만 실제 시제는 이 시간상의 그래프의 시제를 통해서 파악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easy. 매우 쉽죠? 너무 쉬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쉽죠? 자, 그럼 다시 중간에 보시면 킬링 포인트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가 있어. 자, 절대 시제는 뭐고 자, 상대 시제는 뭘까? 자, 이거는 별표 3개.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개념. 오케이? 자, 비가 좀 더 많이 내렸어야 됐는데 좀 아쉬워요. 자, 절대 시제하고 상대 시제 볼게. 지금
운동장을 청소하는 친구는 내 오랜 벗이 얻다. 자, 보시면 이 문장에서 시제를 보니까 지금 운동장을 청소하는 이라는 관형절도 있고요. 맞죠? 자, 그리고 전체 문장에 시제가 있어요. 자, 관형절, 자, 전체 문장의 시제는 뭡니까? 과거야, 과거. 전체 문장의 시제는 과거고요. 관형절 내의 시제는 뭡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맞죠? 서로 시제가 다르네요. 전체 문장의 시제하고 관형절 내의 시제가 다른 경우, 다른 경우 무슨 시제의 개념을 쓴다?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의 개념을 쓴다. 자, 전체 문장의 시제는 무슨 시제? 절대 시제라고 봅니다. 전체 문장의 서술어가 나타내는 시제를 뭐라고 한다? 절대 시제라고 한다. 절대 시제 안에 안겨 있는 관형절 내의 시제를 뭐라고 한다? 상대 시제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 절대 시제하고 상대 시제의 개념은 전체 문장의 시제하고 관형절 내의 시제가 서로 다를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관형절의 시제가 상대 시제고 문장 전체의 시제가 절대 시제다. 맞아?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오겠어? 관형절 내의 시제하고 절대 시제가 일치하는 문장, 일치하지 않는 문장의 시제를 각각 제시한 다음에 관형절 내의 시제와 절대 시제가 일치하는데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특히나 형용사하고, 자, 위에 표를 보면은, 자, 그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미 은과, 맞죠? 니은과, 맞죠? 자, 그리고 그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서로 같은 형태지만 시제가 다른 것처럼, 맞아? 그런 식으로 좀 헷갈리게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어렵진 않아요. 자, 밑에 킬링 포인트 표면과 다른 시제 의미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상의 시제는 얘들아 위에 있는 문법 형태수상 나타나는 그 시제 형태소로 시제를 파악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실제 시제는 어때? 이 시간의 그래프로 파악을 하는 거야. 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오케이? 한번 해볼래? 시작. 자, 나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빠한테 죽었다. 표면상의 시제는 엇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시제는 어때? 실제 그 행위, 서술의 행위가 발생했느냐, 발생 중이냐, 발생하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야. 칠판 중에 하나만 갖고 올게.
자, 10초 뒤에 같이 해보자. 깔끔, 편안. 오늘 좀 일찍 퇴근하는데 오늘은 기필코 운동을 할 거야. 진짜 운동 좀 해야지 진짜. 살 뺀다고 큰 소리 쳤는데 살이 안 빠지니까 애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 진짜 속상해. 나도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빼는 건데. 자, 제가 7시에 출근하거든요. 보통 7시에 출근해서 보통 10시나 새벽 1시에 퇴근해요. 진짜 운동할 시간이 없어. 진짜 집에 가면 바로 쓰러지거든. 씻는 것도 기적이야. 너무 힘들어. 씻는 기계 있으면 좋겠어. 진짜 캡슐 안에 들어가서 막 씻고 싶어. 자, 봅시다. 자, 1번은 표면상의 시제는 뭐야? 주하나? 과거. 실제 시제는 미래. 그렇지. 아직 여기서 죽었다는 실제 아빠가 나를 죽이겠어? 아빠가 무슨 살인마야? 그런 건 아니지. 여기서 혼났다는 의미겠지. 아직 혼난 행위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제는 미래입니다. 자, 2번. 자, 민서야. 2번의 표면상의 시제는 뭐야? 현재. 실제 시제는 과거. 좋습니다. 4번 수경아. 표면상의 시제는 뭐야? 미래. 실제 시제는 과거. 잘했습니다. 자, 5번. 표면상의 시제는 미래. 실제 시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동작 표현이 있는데 동작 표현으로 넘어갑시다. 동작 표현. 자, 2번 동작 표현. 자, 동작 표현은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시피 ing, pp. 자, 진행과 완료로 구분해 볼 수 있어. 오케이? 자, 실현은 보조 용어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자, 그 진행상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보조 용어는 뭐뭐고 있다, 오다, 가다, 뭐뭐는 중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맞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있다. 자, 이것을 의미하거든. 자, 여기서 봤을 때 먹은 무슨 용어냐? 먹은 본용어냐? 본용어. 자, 있다는 뭐야? 보조용어냐? 잘 봐봐, 얘들아. 일단 보조용어과 본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서술어를 사용할 때 밥을 먹다 이런 식으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 하나가 그 용언 하나가 서술어 하나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용언이 하나의 서술어 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 이랬을 때는 자, 패턴이 뭐가 있냐면 본용언과 본용언 패턴도 있고, 맞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패턴도 있는데, 자, 본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용언의, 이 해당 용언의 사전적 의미가 실현이 된 용언을 본용언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먹다를 사전에서 찾았을 때 그 먹다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이 해당 서술어에 담겨 있으면, 그 사전적 의미가, 그러면은 본용언이라 볼 수 있어. 자, 근데 보조용어는 그 본용어와는 달리 이러한 용언의 사전적 의미가 실현되지 않고 just 문법상의 기능만, 문법적 기능만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용언이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은 있다, 없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무엇일까? 동사야. 됐니? 근데 여기선 있다, 없다의 뜻으로 쓰인 게 아니지. 여기선 무엇의 뜻으로 쓰였어? 진행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랬을 때 보조용어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문법적 기능, 이 보조용어니 진행과 완료와 같은 문법적인 기능 말고 또 다른 문법적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문법적 기능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진행과 완료의 의미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피동과 사동의 뜻을 나타낼 때도 자, 있다 없다가 보조용언이 사용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보조용언이 사용될 수가 있어.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했을 때 그 않았다, 않다 있지, 않다. 그것도 뭐예요? 보조용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용언의 사전적 의미로 실현된 것이 아닌, 자, 이런 식의 문법적인 기능만 더해주는 이러한 용언들을 뭐라고 한다?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본용과 보조 용언을 연결해주는 이 고와 같은 어미들을 무슨 어미라고 한다? 수경아? 뭐라고? 보조적 연결어미. 잘했어. 잘했어. 자신감을 가지세요. 알고 있잖아. 맞아?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해요. 보조적 연결어미. 자, 됐나요? 자, 아무튼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 진행상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 용어는 고 있다, 아어 오다, 아어 가다, 뭐뭐는 중이다, 이런 것들이 진행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보조 용어이야. 그랬을 때 있다, 오다, 가다, 중이다, 이게 보조 용어이라고. 이해되니? 자,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보조 용어는 뭐 있어? 아어라는 보조적 연결어미와 같이 연결되는 있다, 그리고 아어 버리다가 있는데, 자, 여기서 형광펜 쳐봐. 뭐? 아어 있다에만 형광펜. 완료상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 용어인 요것만 형광펜 쳐. 아어 있다 형광펜. 선생님, 얘는 뭔 특이점이 있나요? 아니요, 이거 헷갈려서 그냥 형광펜 칠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외우라는 거야. 아오 있다는 뭐다? 진행이다, 완료다? 완료라는 거야. 맞아? 민서는 소파에 누워 있다. 자, 누워 있다. 어때? 누워 있다. 진행인 것 같아, 완료인 것 같아? 아니, 완료라니까. 완료라니까. 있다, 아오 있다는 완료라니까. 근데 바로 판단이 안 되잖아. 우리가 이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판단이 안 되지. 진행인지 완료인지. 그러니까 이거 외우라는 거야. 알겠어? 왜냐면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보통 얘들아, 그 진행상은 보통 뭐뭐는 중이다, 뭐뭐는 중이다 라는 말로 치환이 가능하면은 진행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자, 눕는 중이다. 왠지 의미가 되게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아오 있다는 일부 용언과 결합을 했을 때에는 뭔가 진행의 의미를 지니게끔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어 있다는 그냥 따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 가성비가 좋다. 자, 아어 버리다. 여기서 버리다는 보조 용언이죠. 본 용언으로 버리다의 의미가 쓰였다고 한다면 진짜 무엇을 쓰레기를 버리다 해서 그 뜻으로 실현됐을 거란 말이야. 됐니? 어렵지 않지? 자, 넘기지 말고 밑에 킬링 포인트만 정리하고 끝내자. 자, 진행상의 중의적 표현 보자. 중의적 표현. 진행상에는 중의적 표현이 있습니다. 중의적 표현. 선생님, 저희들 고3인데요? 아니, 자, 봐봐. 자, 중의적 표현이라는 것은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라는 거야. 의미가 중복된 표현. 맞지? 자, 의미가 중복된 표현엔 뭐가 있냐면, 자, 봐봐. 고 있다. 고 있다는, 자, 진행이야, 완료야? 진행이지. 우리가 위에서 분명히 진행이라고 배웠어. 이것은 진행의 의미도 있지만 일부 용언 뒤에서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example 1. 자, 민서는 물을 마시고 있다. 민서는 물을 마시고 있다. EX2. 민서는 양말을 신고 있다. 자, 여기서 고 있다가 동일하게 쓰였어. 맞아? 자, 근데 위에 문장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해서
마시고 있다는 어때? 무슨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돼? 이건 only 진행의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돼. 맞니? 완료의 의미는 없어. 맞아? 이건 세종대왕님이 와도 안 돼. 자, 근데 민서는 양말을 신고 있다는 문장은 어때? 진행의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도 있어? 완료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야. 설명 한번 해볼까? 민서야 학교 가야지! 라고 했을 때 가기 싫어! 하면서 양말을 꾸역꾸역 발가락 사이로 양말을 쑥 집어넣고 있는 그 진행의 의미도 있지, 이 문장에. 그리고 또 어때? 양말을 신고 있는 양말이 현재 신고 있는 민서의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면 이건 어때? 고 있다는 진행과 완료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무슨 성? 중의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출제 포인트는 뭘까? 중의성이 있는 문장과 없는 문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출제 포인트겠지. 맞아?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중의성을 갖는 경우는, 그래서 결국에는 중의성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이런 경우에 중의성을 가질 수가 있어. 첫 번째, 자, 신체를 기준으로 해서, 신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신체 무엇인가 입고, 쓰고, 끼는, 끼고, 입고, 쓰고, 끼고, 매는 의미들은 다 중의성 있어. 그러니까 신체에다가 입고, 쓰고, 끼고, 매는 것들. 맞아? 그러니까 민서는 옷을 입고 있다. 모자를 쓰고 있다. 장갑을 끼고 있다. 넥타이를 메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신체에 결합하는 모든 표현들은 다 중의성을 가질 수 있어. 맞아? 그리고 이것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이것의 반이어도 또한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주한이는 모자를 벗고 있다는 어때? 자, 벗고 있는 모자를 그 머리에서 딱 벗기는 ing의 의미도 있고 모자를 벗은 상태의 의미도 있고. 맞아? 정확히 입고 쓰고 끼고 매는 의미와 반대의 의미 또한 동시에 무엇을 가질 수 있다? 중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수경이는 귀걸이를 끼고 있다, 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됐니? 또 두 번째. 운송기관에 탑승하는 행위. 맞아? 탑승하는 행위는 자, 중의성을 가질 수 있어. 맞니? 주한이는 택시에 타고 있다.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중, 그리고 택시 안에 타 있는 중. 맞아? 코끼리에 타고 있다. 마찬가지야. 맞아?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기관에 탑승을 하는 행위 자체는 다 중의성을 가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탑승의 의미는 반이어 같은 경우에는 중의성을 가지지 못해. 맞아? 반이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무슨 의미밖에 없어? 진행의 의미밖에 없어. only 진행의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민서는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이거 뭐야? ing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태의 의미는 없다고. 됐니? 이해되셨죠? 복습하세요. 질문해봐. 나 질문 좋아해. 자, 넘겨 그러면. 자, 시제 심화학습 보자. 시제 심화학습. 자, 개세 용법이 있어, 얘들아. 개세 용법. 자, 개세는 1, 2, 3, 4, 5. 자, 디테일하게 5개의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 첫 번째, 단순 미래. 단순 미래는 그냥 단순 미래야. 맞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언급할 때. 자, 두 번째, 주체의 의지. 자, 주체의 의지 옆에다 적어줘. 1인칭만 사용 가능이라고 적어줘. 1인칭만 사용 가능. 자, 주체의 의지는 1인칭만 사용 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의지를 나타내는 get은 무조건 주어로 뭐만 허용한다는 거야? 나라는 1인칭의 주어만 허용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해. 나는 오늘 밤을 새겠다. 이건 뭐야? 밤을 새겠다는 나의 의지를 나타내지.
하지만 수경이는 밤을 새겠다. 이거는 뭐야? 수경이의 의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여기서 get은 뭐야? 3번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가능성이나 능력. 알겠어? 그러니까 1인칭 주어가 아닌 2, 3인칭 주어가 get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의지를 드러낼 수는 없고 가능성이나 능력으로 귀결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4번은 추측이죠. 추측. 자, 추측은 옆에다 괄호 치고 과거, 쉼표, 현재, 쉼표, 미래 하고 괄호 닫아줘. 자, 추측은 괄호 열고 과거, 쉼표, 현재, 쉼표, 미래 해주고 괄호 닫아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측의 의미로 쓰인 get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제를 또 따로 가져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완곡한 표현. 완곡은 뭐야? 수경아, 창문 좀 열어주겠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창문 좀 열어! 이러면 어때? 기분 나쁘지? 네 새끼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완곡한 표현이라고 한다. 알겠어? 자, 그러면 가나, 다라마 5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 5개의 문장 옆에 위에 있는 get의 어법을 연결해서 번호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10초 뒤에 보자. 자, 렛츠고. get의용법. 자, get의용법 봅시다. 자, 은경이가 올 즈음이면 승철이는 이미 집에 도착했겠다. 4번이죠, 4번. 맞아요. 자, 미래추측이죠, 미래추측. 자, 그리고 나는 2번입니다. 주체 의지. 오케이. 다는 그런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겠다. 이거는 3번입니다. 가능성이나 능력. 자, 그 다음에 라는 잠시 후 대통령 네 분이 직장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렇지. 단순 미래입니다. 단순 미래. 자, 그리고 마는 뭐예요? 완곡한 표현 5번입니다. 됐어요? 조금 헷갈리죠? 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at, ot의 용법과 ot의 용법. ot은 했으니까 at, ot의 용법만 봅시다. 자, at, ot의 용법 보면은, 자, 첫 번째, 단순 과거. 이야기하는 시점으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그냥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 언급을 하면은 단순 과거. 근데 두 번째, 무슨 의미도 있어? 현재 완료도 있어. 현재 완료. 맞아? 과거에 발생됐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재 완료도 있고, 세 번째는 뭐야? 미래 아직 발생되지 않은 사건인데 화자의 확신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인, 자, 미래 시제의 엇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밑에 가나다라마. 자,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1, 2, 3으로 분류해 보세요.
보자. 자, 가는 단순 과거 1번이고요. 나하고 다가 현재 완료예요. 그리고 라하고 마가 화자의 확신입니다. 자, 일단 나가 좀 헷갈릴 거야. 참 많이도 샀네. 단순 과거 같지? 자, 근데 참 많이도 샀네 라는 것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많이 써? 그 많이 사온 물건을 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맞지? 아, 왜 이렇게 참 많이도 샀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현재 완료로 봅니다. 구어체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재 완료는 뭐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제가 막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고요. 화자의 확신을 나타내는 어은 이건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하고 화자의 확신 정도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넘깁시다. 자, 능동과 피동, 주동과 사동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영상으로 진행을 했죠. 좋아. 넘기고. 자, 우리 43페이지에 직접사동과 간접사동부터 하면 될 것 같아. 영상 안 들었어. 성실한 녀석. 영상으로 한 건데. 그럴 수 있지. 영상 찾아 들어. 알았지? 자, 어디 보냐면 43페이지 얘들아, 직접사동과 간접사동부터 보면 될 것 같아. 직사, 간사. 수경이는 들었나? 들었겠지? 수경이 믿지. 자, 직접사동과 간접사동부터 할게. 지금 43페이지. 직접사동, 간접사동. 자, 갑자기 그 영상 듣는 친구들은 이거 갑자기 왜 이쪽으로 가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찍은 통사론 1번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접사동과 간접사동 보겠습니다. 직접사동은 사동의 주체가 그 사동의 객체에게 직접적인 사동의 의미를 행사하는 거고, 간접사동은 말로만 하는 거야. 말로만. 오케이? 말만 하는 거야. 말만. 자, 예시를 한번 보자.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자,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라는 것은 실제 엄마가 자, 이리와 애기야 이리와 해가지고 이제 헤드락 걸고 입 벌려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밥 퍼가지고 이제 입에다 막 퍼 넣어주는, 맞아? 직접 사동의 의미도 있어. 맞아? 입 벌려 밥 들어간다 하면서 막 먹이는 거. 자,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지. 여보, 오늘 아이 밥 먹였어? 나 아까 올 때 그 아이 그 밥 먹이고 왔지. 그래서 그 말은 무슨 표현이겠어? 밥 먹었냐라고 시켰냐라는 뜻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수경아, 그 식탁에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고 가. 이렇게 말만 하고 엄마가 출근하신 거야. 그럼 뭐야? 간접사동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물리적 접촉의 유무야. 그러니까 직접사동은 물리적 접촉이 있어야 돼. 물리적 접촉. 근데 간접사동은 뭐야? 물리적 접촉 없이 말만 하는 거야. 말만. 말로만 시키는 거야. 그게 간접사동이야. 됐어?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혔다. 실제로 엄마가 어때? 막 옆에서 책을 읽어줘. 직접사동. 맞아? 근데 야, 책 읽어! 라고 해가지고 책을 강제로 읽게 했어. 그럼 뭐야? 간접사동. 자, 그렇듯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파생적 사동 있죠. 이희리기 우구추나 자, 이런 사동 접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파생적 사동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동 및 간접 사동 모두 다 쓰일 수가 있어. 근데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 개 했다, 이거 무슨 사동이에요? 통사적 사동이거든. 보조용언을 통해서 사용되는 통사적 사동인데, 이런 통사적 사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 적어줘. only 간접 사동이다. 자, 통사적 사동. 개 하다. 이거는 무슨 사동이야? 통사적 사동이거든. 통사적 사동은 무조건 100% 간접 사동입니다. 알겠어요? 통사적 사동은 내렘 뭐라고 했나? 100% 간접 사동이라고 했지. 알겠어? 개하다. 간접 사동. 됐습니까? 간사.
자, 그 다음에 이중사동 보겠습니다. 2사. 자, 이중사동. 자, 이중사동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중사동은 올바른 표현이다,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스포 먼저 해보자. 이중사동은. 결과적으로, 자, 옳은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중사동은 쓸 수 있다는 거야. 이중피동은 쓸 수 없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중피동은 유명한 비문이죠. 맞나요? 근데 이중사동은 쓸 수가 있어. 근데 학교에서는 이중사동을 잘 안 했을 거야. 맞지? 근데 수능에는 나올 수 있어. 자, 일단 이중사동의 종류에서 첫 번째, 전미사 두 개를 이용한 그 이중사동은 뭐야? 이것도 올바른 사동문이야. 자, 예시로 채우다, 재우다, 자, 그 다음에 세우다. 자, 세 개의 예시가 나오고 있지. 자, 여기서는 사동접사, 사동접사가 두 개 쓰였대. 이게 무슨 말이야? 기본형을 생각을 해봐. 채우다의 기본형 뭘까? 어느 단어가 기본형일까? 채우다는 어느 단어에서 왔을까? 차다, 그렇지. 차다라는 어간에 뭐가 결합한 거야? 재우다는 자다라는 어간에 결합한 거고, 세우다는 서다라는 어간에 결합한 거지. 각각 차다, 자다, 서다라는 각 어간에 각각 뭐가 결합한 거야? 사동접사 이랑, 자, 사동접사 우가, 자, 동시에 결합한 게 채우다, 재우다, 세우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선생님 다른 예시 있나요? 다른 예시는 없어. 자, 이거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자, 사동접사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사동사는 이거 세 개로만 한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알겠어? 그냥 이 세 개는 그냥 암기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채우다, 재우다, 세우다. 각각 차다, 자다, 서다의 이하고 우라는 두 개의 사동접사를 결합시켜서 만들어진, 자, 사동사. 알겠어? 자, 근데 두 번째 게 더 중요해, 얘들아. 전미사 한 개와 사동의 보조용언이 결합한 이중사동. 자, 이거는 이러한 이중피동은 내가 비문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이중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어때? 올바른 사동문이야. 다만 어때? 별표. 사동의 주체는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지. 맞아? 내가 별표로 넣어놨지. 자, 예문을 보시고, 자, 예문을 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엄마에게 아이를 울리게 했다라는 문장이 있지. 맞아? 자, 여기 밑에다 표시하는 거야. 뭐 동그라미든 세모든 여기 밑에다 해당 용어 밑에다 이제 표시를 하는 거야. 자, 봐봐. 파생적 사동의 주체는 동그라미 1 표시해 주시고, 파생적 사동의 객체 동그라미 2 해주시고, 통사적 사동의 주체 세모 1으로 표시해 주시고, 자, 통사적 사동의 객체는 세모 2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생적 사동의 주체는 파생적 사동의 행위자를 말하는 거고, 자, 파생적 사동의 객체는 파생적 사동을 당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천천히 읽어봐. 천천히 읽어보고 각 주체와 객체를 파악해봐. 자, 천천히 꼼꼼하게 생각을 하면은 풀 수 있어.
울리게 했다. 울다가 기본형이야, 참고로. 자, 리는 파생적 사동 성분이죠, 리는. 개하다는 통사적 사동 성분이야. 꼼꼼히 읽어보면서 파악해봐. 30초 후에 같이 해볼게요. 초 뒤에 같이 해보자. 자, let's do it. 자, 일단 파생적 사동의 주체부터 보자. 파생적 사동의 주체. 자, 일단 파생적 사동에 관련된 표현은 여기서 리가 있어, 리. 그러니까 그러면 울리는 주체는 누구야? 누가 울리는 거야? 누가? 엄마가 울리는 거야. 엄마가. 맞지? 자, 그러면 파생적 사동, 울리는 대상은 누구야? 대상은 아이야, 아이. 자, 그러니까 아이가 파생적 사동의 객체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의 주체 보자. 통사적 사동은 개하다야, 개하다. 누가 개한 거야? 누가? 자, 닥터가 개하게 시킨 거지. 맞아? 개한 대상이 누구야? 의사 선생님이 개한 대상은 엄마지, 엄마. 맞아? 엄마는 자, 뭐가 되는 거야? 통사적 사동의 객체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문장에서 옳은 진술은 엄마는 파생적 사동의 주체이자 통사적 사동의 객체가 되는, 즉 사동의 주체와 객체가 동시에 성립이 되는 대상이라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되니? 자, 조금 헷갈리긴 해도 맞죠?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5번 볼게요. 불필요한 사동 표현 시키다. 자, 여기서 형광펜 전체 처리해 주세요. 뭐뭐 하다를 넣어서 가능한 표현에 굳이 시키다를 넣어서 사동 표현을 만드는 것은 비문까지. 됐어? 그러니까 하다라는 말을 넣었을 때 말이 통하면은 하다를 쓰는 게 원칙. 오케이? 시키다를 굳이 쓰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야, 저 친구 나한테 소개시켜줘. 틀린 문장이야. 알겠어?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때? 야, 하다를 써서 시키다 대신에 하다를 써서 그 문장의 의미가 성립될 수 있으면 하다를 쓰는 게 원칙이야. 이 바보야. 너 같은 바보에게 소개시켜줄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소개해줄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맞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싫어하는 친구들 손절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문장 어떻게 만들어야 돼? 저 친구 나에게 소개해줘.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해줘. 맞나요? 단, 여기서는 하다를 넣었을 때 말이 통해야지만 이게 통하는 거야. 알겠어? 시키다가 본용어로서 사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걸 굳이 하다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지. 밑에 봐봐. 엄마가 아들을 운동시켰다. 이건 어때? 이건 사동의 의미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 시키다를. 근데 여기다가 시키다는 무조건 비문이라고 했어. 해가지고 엄마가 아들을 운동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아들을 들고 막 운동하고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비문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하다를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사용을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이중피동 예외, 킬링 포인트가 있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자, 봐봐. 천천히 할게. 킬링 포인트 이중피동 예외. 이중피동 예외라는 것은 얘들아, 이중피동처럼 보이지만 이중피동이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야. 됐어? 선생님 무슨 말이죠? 이중피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중피동이 아니라는 것. 잘 봐봐. 천천히 볼게. 자, 열려지다부터 볼게. 열려지다. 자, 형태소 분석 천천히 한번 해보자. 열려지다. 자, 열려지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킬링 포인트 있지. 킬링 포인트 옆에다가
자, 피동성분은 자, 동그라미. 자, 사동성분은 어때? 자, 세모 표시로 우리가 직관적인 그 형태소들의 기호화를 통해 가지고 구분을 할 거야. 이게 알겠어? 자, 열려지달의 형태소 분석을 하면은, 자, 열다가 기본형의 어간이지. 맞나요? 맞습니다. 자, 열다에, 자, 뭐가 결합했어? 리가 결합했어, 리. 자, 그 다음에 뭐가 결합했어? 지, 다가 결합했어. 원래 어지하고 다를 따로 구분해야 되는데, 자, 달의 종결 어미로 따로 구분해야 되는데, 편의상 그냥 합쳤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내신 문제 형태소 몇 개로 분석되느냐, 이거 차원의 문제를 대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봐봐. 열다는 동사의 기본형 어간이야. 맞지? 자, 리는 피동일까 사동일까? 피동일까 사동일까?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야. 여기서 너희들이 막히지.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이 막힌다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어제는 우리가 분명히 뭐로 배웠어?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용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배웠어. 맞아? 그러니까 피동이든 사동이든지 간에 보조용언을 통한 구분은 명확한 문법적 표지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피동의 보조용언은 뭐뭐 개 되다, 개 되다, 개 되다를 쓰거나 뭐뭐 아어지다를 쓰거나. 맞지? 자, 근데 통사적 사동 같은 경우에는 뭐뭐 개 하다를 쓰기 때문에 아예 형태가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헷갈릴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뭐야? 이, 히, 리기 같은 경우에는 피동의 의미, 피동 접사로도 쓰이고 사동 접사로도 쓰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히, 리기 같은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어때? 형태소 분석 내에서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를 구분하는 표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피동 접사라면 이건 무슨 피동이야? 이중 피동이겠지. 근데 이게 만약 사동 접사라고 한다면 이중 피동이 아니라 올바른 문장이야.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가 된다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리는 피동 접사일까 사동 접사일까? 사동이야? 피동이야? 사동이야? 피동이야? 피동이야? 사동이야? 자, 러시아 룰렛이야. 빨리 말해. 못 말하면 어때? 총알이 발사돼. 맞아? 머리가 빵꾸 날 수 있어. 자, 피동이야 사동이야? 빨리 말해. 피동이. 자, 여기서 자,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리는 피동이에요. 자, 주한 학생, 왜 피동이라 판단했죠? 목숨이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피동이라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아, 역시 50%의 확률로 찍었군요. 맞아요? 배포가 큽니다. 맞아요? 확률은 50%니까. 잘 봐봐. 이 히리기가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쉬운 이유가 뭐냐면, 잘 봐봐. 피동과 사동의 결정적인 문장 형성의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주면 돼. 자, 피동은 사자가 사슴을 먹었다. 피동문을 바꾸면 사슴이 사자에게 먹혔다. 즉, 피동문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형성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피동문은 구조상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사동문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돼? 목적어를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히리기가 포함된 용언 있잖아. 이히리기가 포함된 용언. 이것이 포함된 용언 앞에 자, 임의의 목적어 무엇을 이라는 임의의 목적어를 넣었을 때 의미가 통하면 뭐야? 사동이야. 임의의 목적어 을을 넣었을 때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뭐다? 피동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어지는 판단 기준값이 아니야, 얘들아. 맞지? 어지는 그냥 이건 피동이야. 이거 모르면 어때? 이거 모르면 그냥 머리에 구멍 뚫려야 돼. 알겠어? 자, 여기서 판단 포인트가 되는 건 리야. 리가 이제 사동이냐 피동이냐 이걸 판단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열리다라는 해당 피동 혹은 사동 접사가 결합된 기본형 앞에다가 임의의 목적어 을을 넣어보라 이 말이야. 무엇을 열리다 말 돼 안 돼? 무엇을 열리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면 뭐야? 피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중 피동이야. 이해되니?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가는 거야. 됐어? 그럼 두 번째. 자, 밝혀지다 해볼까?
박다가 기본형이겠지. 자, 여기에 히하고 여기에 어지다가 결합했어. 됐어? 자, 어지다는 뭐 피동으로 고정이야. 자, 여기서 이제 히가 피동인지 사동접사인지 구분을 해야 돼. 자, 이제 판단 가능하겠지. 자, 엄매는 뭐야? 개념이 쌓였으면 스피드야. 무조건 빨리 판단해야 돼. 자, 밝히다에서 히 피동이야 사동이야? 수경. 피동이라고? 무엇을 밝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사동. 그렇지. 사동. 자, 이거는 사동이야, 사동. 진실을 밝히다, 불을 밝히다. 말 되잖아. 안 돼? 안 돼? 말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말 되잖아. 밝히다. 무엇을 밝히다 말 되는 거잖아. 사동이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무엇일까? 이거 무슨 표현이라고 볼까? 사동반, 피동반? 무슨 치킨이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사동반, 치킨반? 아니지. 이거는 그냥 피동 표현이라고 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피동하고 사동이 하나씩 섞이잖아. 그냥 일반적인 피동 표현이 쓰였다고 봅니다. 오케이? 자, 3번 별표. 내려지다. 자, 내려지다. 자, 내려지다 이중피동인지 아닌지 판단하세요. 펼쳐지다도 마찬가지고 알려지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한번 해보세요. 형태에서 분석 한번 해보시고 샤프로 해보세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방음이 안 되네. 태영쌤이랑 대화도 가능하겠는데? 태영쌤, 토요일날 나도 데리고 가세요. 야, 토요일날 뭐 자연별곡 간다며? 청산별곡인가? 어디 간다며? 너희도 가는 거야, 다? 안 가? 안 가? 민수 안 가? 영준쌤 반은 뭐 달라? 너도 영준쌤 반이야? 너도 안 가고, 너는? 너? 그래? 씨, 뭐야. 괜히 말했네. 야, 영준쌤한테도 가자 그래. 그 청산별곡인지 뭔지 그거 가자 그래. 아직? 왜? 라뽀가 형성이 안 돼 있어? 친근감이 없어?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젊은 거랑. 친구 아니야? 두 분이서? 두 분이서 친구 같은데? 왜? 영준쌤이 좀 동안이긴 해. 맞아? 영준쌤이 좀 동안이긴 해. 사달라고 해. 뭘 그래. 나한테는 사달라고 하지 말고. 난 바빠. 알겠어? 나 클리닉 해야 돼. 나 바빠. 난 진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 알겠어? 응? 아까 전에 그 머리를 싸버렸어야 되는데, 진짜. 자, 봅시다. 내려지다. 나중에 우린 수능 끝나고 하자. 알겠지? 수능 끝나고. 알겠어? 내 더 플라자 뷔페 싸줄게. 더 플라자 싸줄게. 내가. 진짜야. 나 수능 끝나 애들하고 애들이랑 수능 끝나고 매년 거기 갔어. 더 플라자 갔어. 어딘지 알지? 몰라? 신라호텔 뷔페야. 신라호텔 뷔페. 1인당 15만 원씩 하는 거야. 졸라 맛있어. 졸라 맛있어. 뭐 어떤 거? 합격 여부보다는 일단 수능 끝나고 가는 거니까 합격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는 거겠지. 맞아? 일단 국어가 본인이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성적을 얻으면 돼. 알겠어? 나는 상관이 없어. 맞아?
나는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뭐 4등급을 받든 뭐 이렇게 하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맞아? 근데 너희들이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고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등급을 받다고 한다면, 맞지? 그럼 상관이 없는 거야. 맞아? 진짜 돈 많이 깨지고 그래. 예전에. 자, 아무튼 간에 거기 진짜 개 맛있습니다. 진짜. 저는 쓸 때 화끈하게 쓰지. 맞아요?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하세요. 자, 내려지다 볼게요. 내려지다. 자, 내려지다 같은 경우에 형태소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이거 뭐예요? 기본형이? 내리다가 기본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리지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얘들아, 피동 하나만 쓰인 문장이야. 그러니까 리는 여기서 함정이야. 맞지? 왜냐면 리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다라는 용언의 어간이 형성돼야 되는데, 내다라는 말이 있어? 내다라는 말 없지. 사투리잖아. 누구야? 아, 난 내다. 이런 거잖아. 근데 내다, 그건 용언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리다가 용언의 기본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알겠어? 자, 펼쳐지다도 마찬가지야. 지단데, 펼치다도 어때? 용언의 기본형이야. 애초에 치도 어때? 접사로 치는 여기서 강세 접사로 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보자. 자, 어지다는, 자, 사동. 아, 무슨 소리야. 피동. 자, 알려지다. 이거 뭐야? 이중 피동이야? 아니면 그냥 피동이야? 자, 기본형이 뭐야? 알리다야? 알다가 기본형이야. 그렇지. 알리어지다. 알리. 자, 여기서 리는 피동이야, 사동이야? 피동이야, 사동이야? 사동이지, 사동. 맞아? 뭐 이렇게 속삭여? 비밀이야? 뭐 이렇게 비밀만 해, 나한테? 자, 그러니까 이거는 피동하고 사동이 동시에 쓰이면 피동이 쓰였다고 봅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자, 끝. 자, 다음 페이지. 아, 태영쌤이 애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네. 자, 다음 페이지. 자, 일단은 난 뭘 먹더라도 일단은 좀 중요 시험 끝나고, 맞지? 중요 시험 끝나고 학원의 본질은 성적이 오르는 거야. 일단 성적부터 올리고 일단은 너희들의 성적을 좀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뭐 먹든지 말든지. 응? 재종반? 재종반까지 사야 돼? 재종반 130명인데? 진짜 힘들어. 130명 어떻게 사? 힘들어. 걔네들이 날 사줘야지, 그 새끼들. 참, 재종반 새끼들은. 자, 일주일에 평균, 일주일간 한 100명 정도를 평균적으로 질답하는 것 같아. 클리닉 포함을 해가지고. 맞지? 진짜 뒤질 것 같아. 이 새끼들이 성적 오르면 날 사줘야지, 사실은. 재종반은 근데 사줄 수가 없어. 한 명 사주면 다 사준단 말이야. 근데 단과는 한 30명밖에 안 되니까 뭐 그냥 살려면 다 사줄 수 있어. 맞지? 근데 재종반은 어때? 뭐 애들 시간도 다 다르고 한 명 사주면 또 어때? 소문나고 선생님 저는 왜 안 사줘요? 막 이렇게 삐진단 말이야. 야, 재수생이라고 뭐 다를 거 아니야? 존나 애새끼들이야. 똑같아. 맞아. 선생님 저는 왜 안 사주세요? 막 이제 막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야. 진짜 개 피곤해요. 그러면 큰일 나. 자, 인용 표현 보겠습니다. 인용. 좀 시간이 애매하네요. 이거 중세국어 나갈 줄 알았는데 중세국어로 못 나가네. 맞지? 뭐 중세국어 뭐 다음 주에 나가면 되니까. 진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맞죠?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따라오는 게 중요하죠. 맞나요? 맞지? 영상이니까 영상 찍으니까 되게 따뜻한 선생님인 척.
자, 일단 인용 표현에서 인용이라는 것은 인이 무슨 인자야? 끌 인자야. 용은 사용하다라는 뜻이. 끌어서 자, 제 3자의 말을 자, 끌어다 사용하는 표현을 뭐라고 한다? 인용 표현이라고 한다. 알겠어? 내가 한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제3자의 말을 자, 내가 하려는 문장에 끌어다 사용하는 표현을 인용 표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끌어다 사용, 인이 끌인 자, 용이 사용할 용자. 오케이? 자, 종류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죠. 직접 인용과 자, 간접 인용이 있는데 자, 구분은 크게 어렵지 않아. 일단 절대적인 구분은 큰 따옴표가 있냐 없냐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 맞아? 직접 인용 표현의 예시 한번 봐봐. 그녀는 내게 너는 참 귀여워 라고 말했다. 큰 따옴표가 있죠. 맞아요? 자, 간접 인용. 자, 그렇기 때문에 큰 따옴표가 있으면 그녀가 한 말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잖아. 1번 내용처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의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용하는 표현. 2번, 인용절에 큰 따옴표를 붙이고 인용절 다음에 자, 여기서 형광펜, 부사격 조사 라고. 이 부분 형광펜. 자, 여기서 라고는 뭐예요? 여러분, 부사격 조사랍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그녀는 내게 너는 참 귀여워. 조하나, 너는 여자가 너한테 귀엽다라고 말하면 무슨 느낌이 드니? 여자애들이 너무 어우 귀여워 이렇게 말을 했어. 무슨 느낌이 들어? 치욕스러워? 어떤 느낌이야? 좋다고? 아 진짜? 이상하네. 보통은 안 그렇네. 보통 여학생들이 남학생한테 귀엽다라고 남자한테 귀엽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보통 어떤 경우에 남자한테 귀엽다고 해요? 보통 남자한테 귀엽다는 표현을 쓸 때 언제 귀엽다고 표현을 써? 응? 민서는 자, 토스를 했어. 민서는 남자한테 귀엽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언제 그 귀엽다라는 표현을 써? 언제? 귀엽게 생겼을 때. 이 귀엽게 생겼다라는 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감의 표현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그냥 귀엽다라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 굉장히 귀엽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죠? 상당한 호감의 표현이라는 거 맞죠? 자, 그렇다고 내 말만 듣고 도끼병 걸리지 마시고 맞죠? 참고만 하세요. 아무튼 너는 참 귀여워 라고 말을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절이야? 자, 이렇게 큰 따옴표가 이어져 있는 문장이 바로 인용절이야. 인용절. 정확히 말하면 직접 인용절이겠지. 맞아? 정확히 말하면 직접 인용절인데, 자, 이 인용절 뒤에 얘들아 라고가 붙었잖아. 이게 뭐라고? 부사격 조사잖아. 맞지? 잘 봐봐. 자, 인용절을 A라고 하고 이 인용의 부사격 조사 B라고, 인용의 부사격 조사를 B라고 해보자. 오케이? 이랬을 때 A는 아무런 문장 성분이 성립되지 않아. 인용절만으로는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분류되지 않아. 무조건 A는 반드시 B와 결합돼야지만 뭐로 쓰일 수 있는 거야? 부사어로 쓰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인용절 자체는 문장 성분의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인용절 뒤에 부사격 조사 라고나 고가 결합해야지 뭐로 쓰일 수 있다? 부사어로 쓰일 수가 있다. 됐어? 비슷하지만 헷갈리는 이거와 구분을 해야 돼. 그녀가 내게 내가 귀엽다는 소리를
했다. 이 문장하고 구분을 해야 돼. 그녀는 내가, 그녀는 내게, 그녀가, 아씨, 네 개를 빼.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녀가 내가 귀엽다는 소리를 했다. 이 문장을 봐봐. 여기서는 무슨 절이 쓰였어? 내가 귀엽다는 이라는 무슨 절이 쓰였어? 관형절이 아닌 동격 관형절이 쓰였지. 맞아? 이거는 무슨 절이야? 관형절이야. 맞아? 이 관형절은 얘들아 봐봐. 문장 성분의 생략이 있는 관계 관형절과 문장 성분의 생략이 없는 동격 관형절이 있잖아. 근데 이 문장은 무슨 관형절이야? 동격 관형절이야. 자, 이러한 동격 관형절은 자, 어떠한 의미가 있어? 인용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인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용절의 형태와 유사한 것처럼 보여. 맞아? 하지만 절의 메커니즘은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른 녀석이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교육청에서 한번 나온 적 있어. 교육청에서. 수능에 나온 적이 없고.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시간이 거의 끝나가네.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맞죠? 저의 젊음과 같네요. 수업 시간이. 맞죠? 뭐 한 거 없는데 가버렸어. 맞지? 진짜. 하지만 인생은 50부터라고 하죠. 맞아요? 인생은 50부터니까. 맞지? 자, 간접 인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용만 끌어다 쓰고 그 형식을 유지하지 않는 채 인용하는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이라고 하죠. 인용절에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용절 다음에 부사격 조사 고를 쓴다. 자, 부사격 조사 고 형광펜. 자, 직접 인용 표현에 비해서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자, 보세요. 그녀는 내가 참 귀엽다고 말했다. 자, 여기서 바뀌는 표현이 있죠. 그녀 입장에서 너는 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나가 되는 거야. 그녀 입장에서 너는 나 입장에서 나가 되는 거야. 노래 가사 같네요. 자, 여튼지 간에 자,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꿨을 때 이 매끄러워지는 표현에 대해서 이해를 해봐야 돼. 그 밑에 특징 봐봐. 자,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고려해야 되는 점. 첫 번째, 지시 표현을 바꿔야 돼. 지시 표현. 자, 지시 표현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지시 표현은 자, 봐봐. 이곳, 저가 있어. 얘들아, 이거 보이니? 선생님, 그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화자 입장에서 가까운 대상은 이로 지칭해. 이것. 맞아? 화자 입장에서 가까운 것은 이로 지칭하고 청자 입장에서 가까운 것은 그걸로 지칭해. 맞아? 수경아, 그 펜 좋니? 이런 식으로. 청자, 듣는 이와 가까운 대상 그로 지칭한다고. 자, 그리고 얘들아, 저거 봐봐. 이런 식으로. 화자와 청자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은 저로 지칭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직접 인용문에 이가 쓰였으면 간접 인용문에는 그로 쓰이는 거고. 자, 간접 인용문에서 쓰인 그는 이로 쓰일 것 같지만 반대로 또 저로 쓰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시제 바꾸기. 시제. 인용절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올 때, 맞죠? 전체 문장의 시제를 덮어 써줘야 되니까 시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상대 높임. 인용절 안에 쓰이는 상대 높임도 해제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고를 고로 바꾸면 됩니다. 됐어요? 자, 한 문장만 제가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 문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해보고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얘들아. 천천히 볼게. 그는 내가 이 연극의 주인공이야 라고 말했다. 자, 봐봐. 포인트는 인용절 외부의 것들은 1절 건들지 않는다. 맞아? 아빠가 아끼는 고려 청자 마냥 절대 건들면 안 돼. 알겠어? 건들면 큰일 나지. 맞아? 건들면 큰일 나. 맞아? 너희들이 쓰는 아빠 카드 싹둑 잘릴 수가 있어. 절대 건들면 안 돼. 남자의 취미는 절대 건들면 안 돼. 맞아? 자, 자, 봐봐. 여기서 내가 이 연극의 주인공이야 라는 간접 인용절을 직접 인용절로 바꿔줘야 돼. 자, 여기서 내가는 뭘로 바뀌어?
내가는 뭘로 바뀌어? 자, 봐봐. 앞에 주어인 그가 나왔지. 그러니까 어때? 그라는 주어가 반복되니까 지시대명사가 뭐가 나와야 돼? 제기대명사. 자기가 나와야 돼. 맞아? 여기서 바뀐 성분 첫 번째, 자기. 자, 바뀐 성분은 내가 다른 색깔로 적을게, 얘들아. 자기. 자기가 이 연극의 주인공. 이내 화자 입장에서 가까우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야? 그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연극의 주인공이라고. 주인공이라. 고 말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간접 인용절은 자기가 그 주인공, 그 연극의 주인공이 라까지가 간접 인용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헷갈리면은 간접 인용의 부사격조사는 무조건 고로 고정됐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알겠어? 자, 나머지 문장 한번 해볼래? 자, 2, 3, 4번만 해보고, 자, 오늘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고고고! 멈추지 말고 달려가. 너희들은 폭주기관차야. 알겠어? 알겠냐고. 샤프야? 그렇지. 그거 알아? 난 오답을 보면 소리를 지르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 으아! 샤프야? 그렇지. 나는 답을 아직 모르는 이 문제를 풀 때 샵 볼펜으로 쓰는 녀석들을, 맞아? 이 새끼야. 너 내 말 많이 같지가 않아? 샤프 없어? 샤프로 해. 항상 겸손하라고. 이 바닥 겸손해야 돼. 알겠어? 이 바닥 겸손해야 오래가. 선생님께서는 어제 말했으니까 언제야? 그렇지, 오늘까지. 자, 그는 내게. 자, 인용절만 바꾸면 되겠죠? 나도 그것이 보이냐고. 자, 저것은 그곳으로 받는 거야. 저것은 그곳으로 받습니다. 죄송해요. 저것은 그곳으로 받는다. 이렇게. 저것은 그곳으로 받는다는 거야. 자, 4번. 그는 어제 내게 내일도. 4번. 오늘도. 맞지? 오늘도지? 어제 말했으니까. 어제 입장에서 내일은 언제야? 오늘이지. 이 녀석들아.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샤프 쓰라고 그래서. 당신 오늘도 나는 무엇을? 그것을. 자, 나 스스로를 높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상대 높임 해제. 먹겠냐고. 알겠어? 자, 이 4개의 문장에서 쓰인, 자, 이 메커니즘만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수능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시간 컨트롤을 했죠? 맞나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중세국어는 아쉽지만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각자의 다리로 돌아가.